문을 열었을 때 10년 전 이혼한 아내가 파출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렵습니까? 71살 도연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13살 어린 여자와 함께 살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출부를 불렀더니 10년 전 이혼한 전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 거친 손, 초라한 모습. 3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하루 5만 원을 벌기 위해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몰랐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독인지 10년 만에 나타난 과거가 약인지, 그리고 석 달 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당신이라면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클린케어입니다. 오전 중으로 파출부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다. 골프를 치고 온 뒤로 계속 욱신거렸다. 71살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청소 도우미를 부르는 게 나았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부엌 개수대에는 설거지가 며칠째 그대로였다. 혼자 사는 집은 금방 혼잡해졌다. 중소기업 대표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도연이었지만 집안일은 서툴렀다. 돈이 문제는 아니었다. 은퇴할 때 정리한 돈이 꽤 됐고 연금도 나왔다. 현관 옆 신발장에는 구두가 여러 켤레 놓여 있었다. 등산화, 골프화, 운동화까지 갖춰져 있었다. 도연은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다.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동창회까지 바쁘게 살았다. 그래도 집은 비어 있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마음이 놓였다. 연금도 나왔고 적금 이자도 들어왔다. 생활비 걱정은 없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이 32평 아파트도 도연 명의였다. 집값이 오르면 더 좋을 것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영이었다. 58살로 도연보다 13살 어렸다. 5년 전 골프 모임에서 만나 3년째 함께 살고 있었다. 오빠, 점심은 뭐 먹을 거예요? 아직 안 먹었어. 파출부 오기로 했거든. 혼자 괜찮겠어요? 제가 가서 청소해 드릴까요? 됐어. 돈 주고 시켰으니까. 내가 뭐하러 힘들게. 은영은 늘 도연을 챙겼다. 식사를, 건강을, 약 먹는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 고마웠지만 때론 부담스러웠다.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저녁에 갈게요. 갈비찜 해줄게요. 응, 그래. 백화점 가서 좋은 거 사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25년 전에 산 이 아파트는 이제 재개발 대상지였다. 조합이 꾸려지고 있었고 몇 년 후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것이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벌써 왔나?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걸을만 했다. 문을 열었다. 심장이 멈췄다. 문 앞에 윤정숙이 서 있었다. 10년 전 이혼한 아내였다. 69살의 그녀는 머리가 하얗게 삭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고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정숙이,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이게. 파출부 신청하셨잖아요. 클린케어에서 보냈어요. 업체 이름이 뭐라고? 클린케어요. 맞았다. 도연이 전화한 곳이 분명했다. 그럼 우연인가 아니면 일부러인가. 머리가 복잡했다.
정숙은 가만히 서서 청소 도구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도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비켰다. 거절할 수 없었다. 돈은 이미 결제했고 다른 사람을 부르려면 또 기다려야 했다. 오후에는 골프 약속도 있었다. 정숙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10년 만이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이 집에 그녀가 발을 들였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는 동작이 예전처럼 자연스러웠다. 많이 안 변했네요, 집이. 정숙이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가죽 소파, 대형 TV, 원목 식탁이 전부 10년 전 그대로였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가서 생수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정숙은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다. 진공 청소기를 꺼내 거실 바닥을 밀었다. 걸레질을 하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정숙의 움직임만 눈에 들어왔다. 1시간이 지나고 정숙이 청소를 끝냈다. 거실이 깨끗해졌고 부엌도 화장실도 먼지 하나 없었다. 도연은 지갑을 꺼냈다. 얼마예요? 5만 원이요. 근데 업체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래. 도연은 지갑을 다시 넣었다. 정숙은 청소 도구를 챙기며 현관으로 갔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정기 청소 신청하셨잖아요. 그랬다. 도연은 한 달 계약을 했었다. 주 1회로 신청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알았어. 정숙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전화기를 들어 업체로 전화를 걸었다. 파출부 좀 바꿔주세요.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정숙이 10년 만에 나타나 파출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혼 당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줬다. 집도 반반 나눴다. 당시 시세로 1억 5천만 원어치의 현금이었다. 그런데 지금 파출부라니. 핸드폰이 울렸다. 은영이었다. 오빠, 청소 잘 됐어요? 응, 깨끗해졌어. 다행이네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골프 치고 와서 피곤해. 저녁 7시쯤 갈게요. 한우 사갈게요. 응, 그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재개발이 되면 이 집값은 2배는 뛸 것이었다. 도연의 노후는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정숙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목요일 아침 현관벨이 울렸을 때 도연은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다. 정숙이 올 시간이었다. 문을 열었다. 정숙이 지난주와 같은 파란 앞치마를 입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응. 도연은 비켰고 정숙이 들어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다.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청소기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소리였다. 30년 전 그 소리, 결혼 생활 내내 아침마다, 주말마다 들었던 소리였다. 결혼은 중매로 시작됐다. 도연이 27살, 정숙이 25살 때였다. 처음엔 좋았다. 정숙은 살림을 잘했고 아이도 잘 키웠다. 딸 하나를 낳았고 도연은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다. 당신은 집에 관심이 없어. 정숙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잘 됐다. 매출이 올랐고 직원도 늘었다. 60살 되던 해 도연은 회사를 후배 사업가에게 10억에 매각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정숙과 함께 있는 시간도 늘었는데 이상하게도 할 말이 없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대화가 없었다. 그때 은영을 만났다. 골프 모임에서였다. 은영은 밝았고 웃음이 많았다. 정숙은 눈치챘다. 이혼해요. 정숙이 먼저 말했다. 도장을 찍었고 집을 반으로 나눴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줬고 정숙은 이 집을 나갔다. 그게 10년 전이었다. 청소 소리가 멈췄다. 정숙이 청소를 끝낸 모양이었다. 도연은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정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왜 안 가요? 잠깐 쉬어도 될까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숙은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생활이 힘들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이혼하고 받은 돈으로 식당을 했어요.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도연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코로나 때 망했어요. 손님이 안 와서 빚만 남았죠. 2천만 원. 그래서 파출부를? 네. 나이가 많아서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파출부라도 해야 빚을 갚죠. 정숙의 목소리가 작았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정숙이 입을 열었다. 제가 오빠 주소를 알게 된 건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수진이가? 네. 작년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마트에서 수진이가 오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영이란 여자랑 산다고. 재개발 아파트에 산다고. 그때 궁금했어요. 오빠가 잘 사는지. 그래서 파출부 업체에 이주소로 신청했어요.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네. 근데 와보니까 정숙은 말을 멈췄다. 거실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오빠랑 은영이란 여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청소 도구를 챙기고 현관으로 갔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정숙의 말을 곱씹었다. 딸한테 들었구나. 그래서 왔구나. 한번 보려고. 그 여자가 누군데요? 은영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갈비찜과 나물이 차려져 있었다. 파출부요. 업체에서 보낸 사람. 이름이 뭔데요? 윤정숙. 나이는요? 69살. 은영의 표정이 굳었다. 오빠랑 동갑이네요. 응. 이상하네. 그 나이에 파출부를 하다니. 생활이 어려운가 보지. 그래도 이상해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괜찮아. 청소는 잘해. 돈도 벌써 냈고. 은영은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은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빠, 그 사람 혹시 전처 아니에요? 도연의 손이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나이도 같고 이름도 윤정숙이잖아요. 전에 오빠가 말했던 것 같은데. 맞아. 뭐예요? 왜 그 여자를 집에 들여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업체에서 보낸 거라고.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은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알았어. 다음 주에 업체에 연락할게.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은 늦었어. 내일 할게. 은영은 입술을 깨물며 더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은영아. 전처를 집에 들이고 싶으시면 혼자 사세요. 문이 쾅 닫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파출부 교체 부탁합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분으로 배정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숙은 안 올 것이었다. 목요일이 됐다.
현관벨이 울렸고 도연은 문을 열었다. 정숙이 아니었다. 5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청소도구를 들고 서 있었다. 파출부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새로운 파출부가 청소를 시작했다. 1시간 만에 끝났고 인사를 하고 나갔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문이 닫혔다. 도연은 거실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예요, 정숙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업체에서 들었어요. 제가 교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침묵이 흘렀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부탁이에요.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이 일 아니면 다른 데도 없어요. 제발이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한 달만이라도요. 계약 기간만이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업체에 다시 연락할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저 어제 교체 신청한 사람인데요. 취소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원래 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윤정숙 씨가 다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은영한테는 비밀로 해야 했다. 그날 밤 은영에게 문자가 왔다. 오빠, 파출부 바꿨어요? 응, 바꿨어. 다행이에요. 목요일에 갈게요. 확인하고 싶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목요일이 문제였다. 다음 주 목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부터 불안했다.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아, 오늘 바쁘지? 오지 마. 왜요? 파출부 확인하려고요. 다음에 와.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 이상하네요. 혹시 오빠 그 여자 아직도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바꿨다니까. 그럼 제가 가도 되잖아요. 은영아, 제발.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은영은 한참 말이 없었다. 알았어요. 대신 저녁엔 꼭 갈 거예요. 응, 그래. 전화를 끊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정숙이었다. 다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와요. 정숙이 들어와 청소를 시작했다. 정숙은 청소를 하다가 거실 선반 앞에서 멈췄다.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도연과 은영이 골프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정숙은 액자를 오래 봤다. 청소를 계속하며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에는 은영이 해온 반찬들이 가득했다. 정숙은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1시간이 지나고 청소가 끝났다. 끝났어요? 네. 그럼 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도구를 챙겼다. 현관으로 가다가 멈춰섰다. 저기, 왜요? 혹시 서류 같은 거 정리할 거 있으세요? 서류? 네. 청소만 하기엔 시간이 남아서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서재 좀 정리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이 서재로 들어갔다. 30분이 지났을 때 정숙이 나왔다. 다 정리했어요. 파일별로 분류해뒀어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도 정리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정숙이 나갔고 문이 닫혔다.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를 확인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통장 서류 파일이 살짝 열려 있었다. 저녁이 됐고 은영이 와서 삼겹살을 사왔다. 청소 잘 됐네요. 새 파출부가 괜찮나 봐요. 응, 괜찮더라. 다행이에요. 그 여자 안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기를 구웠다. 오빠, 요즘 통장 정리 좀 하세요. 재개발 조합비도 내야 하잖아요. 응, 알아. 은행 가실 때 저도 데려가요. 같이 정리해요. 왜?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정리 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자. 바쁘지 않을 때. 네, 알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서재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통장 서류가 또 어긋나 있었다. 누군가 분명히 봤다. 정숙이 봤다. 불안이 시작됐다. 석 달이 지났다. 정숙은 매주 목요일마다 왔다. 청소를 끝내고 나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추가 비용 없어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요. 어느 목요일 도연은 일부러 일찍 화장실에 갔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다 서재 문틈으로 정숙을 봤다. 정숙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멈췄다. 파일 하나를 펼쳐들고 오래 보고 있었다. 재개발 조합 서류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도연은 숨을 죽였다. 정숙은 다른 파일도 펼쳤다. 대출 서류, 통장 사본. 계속 사진을 찍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정숙이 서재에서 나왔다. 다 정리했어요. 고마워요. 정숙이 나간 뒤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다. 통장 서류가 어긋나 있었다. 도연은 핸드폰을 들었다. 은행 앱을 켰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그대로였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다. 이상한 게 보였다. 소액 출금이 있었다. 1,000원, 2,000원씩. 계좌 이체였다. 언제 했지? 출금 날짜를 확인했다. 목요일이었다. 정숙이 오는 날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이 계좌 이체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 확인을 마쳤다. 계좌 이체 맞으시네요. 온라인으로 이체하셨어요. 온라인? 네,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신 내역이에요. 도연은 인터넷 뱅킹을 쓰지 않았다. 제가 이체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고객센터로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정숙이 했나? 아니야. 설마.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목요일마다 소액 출금. 서류를 본 흔적. 사진 찍는 모습. 도연은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아, 지금 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30분 뒤 은영이 왔다. 도연은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이거 봐. 소액 출금이 계속 있어. 은영은 화면을 확인했다. 이거 언제부터예요? 석 달 전부터. 정숙이가 오기 시작한 때네요. 맞아. 은영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 그 여자가 한 거예요. 확실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실해요. 내일 은행 가요. 당장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가자. 은영이 돌아간 뒤 도연은 서재에 앉아 통장 서류를 다시 봤다. 정숙이 배신했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믿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과 은영은 은행으로 갔다. 소액 이체가 계속 있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직원이 내역을 확인했다. 온라인 뱅킹으로 이체하신 내역이네요.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접속했고요. 제 핸드폰이 맞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고객님 핸드폰으로 접속한 거네요. 은영이 끼어들었다. 지금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사해 봐야 해요. 일단 계좌를 정지시킬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계좌가 정지됐다. 다른 통장도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말에
도연은 다른 통장 내역도 확인했다. 이상한 게 보였다.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었다. 매달 1일 200만 원씩. 수취인 이름 최은영. 이게 뭐예요? 도연이 물었다.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도 몰라요. 당신 이름으로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요. 석 달 전부터. 은영은 화면을 봤다. 저 설정 안 했어요. 누가 제 이름으로,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3개월 전에. 도연은 은영을 봤다. 3개월 전에 내 핸드폰 만진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도연은 기억했다. 3개월 전 은영이 핸드폰을 빌려갔었다. 핸드폰 빌려간 적 있잖아요. 그건 정말 급한 전화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은행을 나왔다. 차에 앉아 은영이 말했다. 오빠, 저 진짜 아니에요. 누가 제 이름으로 설정한 거예요. 누가요? 정숙이요. 오빠 핸드폰 비밀번호 알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정숙이는 내 핸드폰 비밀번호 몰라요. 알 수도 있어요. 청소하면서 봤을 수도 있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은영은 가방을 챙겼다. 저 오늘은 갈게요. 오빠가 저를 안 믿는 것 같아서. 은영아, 괜찮아요. 저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영이 나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며칠이 지났다. 은영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목요일이 됐다. 정숙이 왔다. 들어오세요. 네. 정숙이 들어와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를 마친 정숙이 거실로 왔다. 오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주세요. 도연은 서류를 받았다. 재개발 조합 서류 사본이었다. 명의란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김도현, 최은영. 공동 명의였다. 이게 뭐예요? 은영 씨가 바꿨어요. 오빠 명의를. 도연은 서류를 넘겼다. 다음 장에는 대출 서류가 있었다. 2억 대출. 그것도 공동 명의였다. 언제 이렇게 됐어요? 2달 전이요. 은영 씨가 재개발 서류 가져간다고 했을 때요. 도연은 기억했다. 그게 재개발 서류가 아니었어요. 명의 변경 서류였어요. 정숙은 계속 말했다. 제가 서재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서류를 봤어요. 이상했어요. 오빠 혼자 명의인 줄 알았는데 공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증거가 필요했어요. 오빠한테 말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전처고 은영 씨는 지금 함께 사시는 분이니까. 도연은 정숙을 봤다. 그럼 내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켠 것도 확인하려고요. 은영 씨가 오빠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지.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매달 1일 200만 원씩. 은영 씨 계좌로. 도연은 화면을 봤다. 그런데 왜 소액씩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갔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왜요? 은행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액식 이체해서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면 은영 씨가 한 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영 씨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어떻게 구했어요? 미행했어요. 석 달 동안요. 도연은 놀랐다. 미행을? 네. 목요일마다 오빠 집에서 청소하고 나면 은영 씨를 따라다녔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서류를 보니 은영의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이에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은영과 남자의 대화였다. 은영아, 명예 변경은 잘 됐어? 네, 오빠요. 도연이 영감은 아무것도 몰라요. 재개발되면 얼마 받아? 5억은 될 거예요. 반반 나눠 가지면 되죠. 잘했어. 통장에서 빼는 것도 계속해. 네, 매달 200씩 빼고 있어요. 3개월째예요. 녹음이 끝났다. 도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정숙 씨가 녹음한 거예요? 네. 은영 씨를 미행해서 남자랑 만나는 걸 봤어요. 카페에서 얘기하길래 옆 테이블에 앉아서 녹음했어요. 도연은 정숙을 봤다.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당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린 이혼했잖아요. 이혼해도 아직 오빠를 사랑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제가 파출부로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진이한테 오빠 얘기를 들었을 때 은영이란 여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결혼도 안 하고 사실혼으로 사는지, 왜 재산 얘기를 자꾸 하는지. 그래서 일부러 파출부를 신청한 거예요? 네. 오빠 집에 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영이가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건지. 도연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부 잃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만나야 해요. 오늘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답이 없었다. 하지만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은영이었다. 도연은 문을 열었다. 은영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앉으세요. 은영이 소파에 앉았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이게 뭐예요? 은영은 서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재개발 조합 서류요.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네요. 언제 바꿨어요? 오빠, 그건 대출도 공동 명의예요. 2억. 언제 한 거예요?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자동이체도 설정했네요. 매달 200만 원씩. 당신 계좌로. 3개월이면 600만 원이에요. 오빠, 들어봐요. 이건 아직 더 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은영과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무슨 오해요? 명예 변경하고 돈 빼가고 남자랑 계획 세우는 게 오해예요? 그 남자는 제 오빠예요. 진짜 오빠요. 진짜 오빠랑 내 재산 나눠 갖기로 했어요? 은영은 말문이 막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영이 울기 시작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내일 경찰서 가요. 같이.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없어요. 당신이 한 건 사기예요. 범죄예요. 제발요, 저 빚이 많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가세요. 내일 아침 9시 경찰서 앞에서 봐요. 안 나오면 제가 직접 신고할 거예요. 은영은 울면서 일어났다. 오빠, 진짜 미안해요. 문이 닫혔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경찰서로 갔다. 정숙도 함께 갔다. 은영은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기죄, 횡령죄. 정숙이 모은 증거를 전부 제출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바로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뒤 은영이 소환됐다. 일주일 뒤 검찰이 은영을 기소했다. 공범인 남자도 함께 기소됐다. 2달이 지나 재판이 시작됐다. 도연은 법정에 출석했다. 정숙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정숙에게 물었다. 증인은 어떻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됐습니까? 피해자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우연히 서류를 봤습니다.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피고인을 미행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정숙은 도연을 봤다. 피해자는 제 전 남편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했지만 이렇게 당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은영과 남자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2주 뒤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최은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민호,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명예 변경은 무효로 하며 횡령한 600만 원은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정숙이 도연의 손을 꽉 쥐었다. 이겼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법정을 나왔다. 은영이 복도에 서 있었다. 도연을 봤다. 오빠.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지나갔다. 정숙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한 달이 지났다. 명의가 도연 단독으로 돌아왔다. 은영이 빼간 600만 원도 돌려받았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이 나갔다. 결국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재개발도 지연됐다. 조합 내부 문제로 2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다. 도연은 임시 거처로 이사했다. 작은 빌라였다. 정숙도 함께 이사했다. 좁네요. 그래도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 2사람은 짐을 풀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다. 뉴스가 나왔다. 재개발 지연으로 주민들 분노.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정숙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며칠 뒤 도연은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이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도 조금 보이고요. 약 처방하겠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하세요. 도연은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정숙에게 말했다. 혈압약 먹어야 한대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숙은 매일 약을 챙겨줬다. 식사도 조절해줬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년 만이었다. 여보세요? 나 아빠야. 침묵이 흘렀다. 아빠?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주말에 시간 있니? 네. 토요일 괜찮아요. 역 앞 한식당에서 보자. 12시에.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정숙이 물었다. 수진이 맞나요? 네. 떨려요. 저도요. 10년 만인데. 토요일이 됐다. 도연과 정숙은 한식당에 도착했다. 딸이 들어왔다. 아빠, 수진아. 딸이 다가와 앉았다. 정숙을 봤다. 엄마, 오랜만이다. 딸은 울었다. 정숙도 울었다. 음식을 시켰다. 먹으면서 도연이 말했다. 엄마랑 다시 같이 살기로 했어. 진짜요? 응. 재혼은 아직 안 했지만 같이 살고 있어. 딸은 웃었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 작지만 괜찮아. 네, 갈게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이 말했다. 수진이 많이 어른스러워졌네요. 그러게요.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우리도 늙었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정숙은 도연의 팔을 꼈다. 저도요. 6개월이 지났다. 재개발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었다. 도연의 건강도 완벽하지 않았다. 혈압약을 먹고 매달 병원에 갔다. 돈도 여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불행하지 않았다. 정숙이 있었다. 어느 저녁 도연이 물었다. 후회 없어요? 뭐요? 나랑 다시 시작한 거.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오빠는요? 나도 없어요.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재개발은 언제 끝날지 몰랐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돈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함께 있으니까. 1년 뒤 재개발이 드디어 시작됐다. 공사 소음이 들렸다. 2년 뒤면 입주한대요.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요. 그럼요. 약 잘 먹고 있잖아요. 도연은 웃었다. 딸네 가족이 놀러 왔다. 손주들이 작은 빌라에서 뛰어놀았다. 할아버지, 새 아파트 언제 가요? 2년 뒤란다. 와, 그럼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그때 놀러와. 손주들이 돌아가고 도연과 정숙은 소파에 앉았다. 2년, 우리 그때까지 건강할까요? 정숙이 물었다. 도연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건강해야죠. 새 집에 가야 하니까. 그래요. 꼭 가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73살과 71살. 2년 뒤가 보장된 나이가 아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으니까. 당신이라면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도연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